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지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는 건 이래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대. 두 번째 도시 공간 구조. 세 번째가 예과 과정. 네 번째가 효율적. 마지막 해야 될 게 부동산 특성. 거꾸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대 이론은요, 이 자체가 매년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자, 일단 첫 번째, 요건 암기사항. 저는 비록 이거 중간 과정 설명이 좀 중간 과정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리 지대가 몇 페이지죠? 62페이지 맨 밑에 그 동그라미 2번입니까? 마샬의 준지대 있어요, 준지대. 자, 우리 전에 준부동산 한 적이 있지? 준부동산 말 뜻이 뭐요? 네,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차하는 거지. 같으면 지대도 아닌 게 지대 인차하는 거야. 그 지대의 반대가 뭐냐? 임요. 임요와 지대 차이는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산 가능한 물건. 건물은 생산할 수 있죠? 네, 건물, 자동차 생산 가능합니다. 그런 물건 이용 대가가 임요이고, 사람들이 생산되지 않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물건 이용 대가, 이게 지대예요. 근데 이 말 결국 원래 임요, 생산 가능한 기계나 기구 등에 대해서 핵심은 이 말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단기적으로 이용 대가가 뭐냐고 이게 준지대입니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장기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이거 말씀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헤이거에 대한 마찰 비용이론. 마찰 비용. 얘는요, 요거 마시면 돼. 지대와 교통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묻거든. 이건 헤이거. 요거 마시라고. 우리 아마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이거 할 거예요. 분명히. 허퍼와 랠리의 인력에 의해서 거리분의 크기. 이 거리 항상 마찰 비용 썼지. 마찰, 그 마찰 같은 거 저항계수. 단지 요거만 기억하시는데 이건 자, 이 말입니다. 얘는 시험 내면 절대 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거 본격 있다 생각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요. 여기 있는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요. 교통비는 점점 뭐하지? 올라가지. 그러한 야치 마찰에 대한 이 저항 때문에, 마찰이고 저항계수인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대는 점점 뭐합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금 그만큼은 교통이란 마찰, 마찰병이 증가된 만큼 지대 떨어지는 이런 이론인데 굳이 그거 보지 말고 이런 거 설명 곧이게 헤이거 한 말인데 이거 마시면 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대와 관련돼 있는 논쟁. 고전 학파와 그 반대 신고전 학파, 신고전.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요겁니다. 여기 있는 자본, 우리 생산 요소 3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죠. 이럴 때 이 자본과 여기 있는 토지를 갖다가 구별할래 말래 이거 묻는 거예요. 자, 결론. 고전은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한 거예요. 신고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 설명드릴게. 자, 보세요. 우리 자본은 돈이 돈. 분필을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함에 따라서 자본은 투입량이 더 증가든 감소할 수 있지. 그래서 현재 자본은 이건 가변 요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전학파가 토지를 보는 시각이 있어. 고전학파는 절대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전은 주어진 땅을 용도 등을 변경하면 특정한 용도 중 그 양이 증가든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요. 보세요. 땅은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으면 그거 생산 가능해? 아니요. 그래서 이건 항상 고정 요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본은 뭐요? 변하지. 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땅은 항상 고정돼 있지. 성격 다른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용도 다양성은 주어진 땅은 특정한 용도 성에서 그 양이 증가든 감소할 수 있지. 따라서 얘도 결국 뭐 있으면 이 요소가 가변, 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본도 양이 바뀔 수 있지. 그죠? 토지 양 바뀔 수 있지. 성격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결과 이건 구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데, 이거 의미 두지 말고 무조건 암기해. 이렇게. 자, 이 때문에 이제 토지를 보는 시각,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대가가 뭐냐? 지대거든요. 자, 고전은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땅은 항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결과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따박따박 월세 받고 있지. 그죠? 그 결과 이 지대라는 것은 뭔가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즉, 같은 말이 뭐냐? 잉여분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 급부는 뭐 있습니까? 신고전은 주어진 땅을 용도 등을 변경한 결과 그 양이 증가든 감소할 수 있다 보니까 주인이 일정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이건 생산요소, 즉 생산비로 간주한다. 생산요소. 즉 생산비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구별해서 요건 그냥 단답형 형태로 암기해. 단답형 형태로. 자, 실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고 있는 농업지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농업지대만큼은 정확히 내 걸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몇 페이지죠? 60? 네, 농업지대에 있지. 얘는 무조건 학자 이름과 지대 제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때에 따라 학자 이름만 가지고 시험 낼 수도 있고 지대 제목까지 시험 낼 수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누구? 리카드 무슨 지대? 차액. 또 누구 있어? 마르커스 무슨 지대? 절대. 한 명 더 있네? T 내내 고립구이론. 같은 말이 위치 또는 뭐 있습니까? 입지 교차설이었습니다. 번역할게. 자, 번역합니다. 이 제목식 답이 다 있어, 사실은. 차액이란 말 뜻이 뭐요? 차액. 먼 걸 빼준 게 지대 아니야? 절대란 말은 반드시 모든 땅에 지대가 있다 이 말이고, 위치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번역해 볼게. 보세요. 지대 공식을 좀 써볼게. 지대란 것은 쌀 한 가만이 생산되어진 것에다가 쌀 하나 만드는 생산비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과부입니다. 자, 번역할게요. 곡물 가격의 생산비에 여기에 뭐야? 차액이지. 차액이 뭐라고? 그래서 차액지대설 였습니다. 요거 누가 말한 거지? 리카도가. 자, 다시. 여기다 숟가락 넣습니다. T면은. 그래서 운송비까지 더 추가해서 설명되어진 게 위치지대설 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T는. 열어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딱 한 개 담마시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지만 다 필요 없는 거 사실은. 자, 요거 묻고 잔답니다. 지대 원인이 뭐냐? 지대 원인. 요것만 기억하시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으니까. 갑니다. 일단 설명을 제가 좀 이따 하고 있죠. 결론부터 먼저 내리자고. 여기 보세요. 지대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것은 니카들은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둘 다 영향 주겠지만 훨씬 더 크게 영향 주는 것은 쌀 한 가마니 가격입니까? 쌀 하나 만드는 생산비가 되겠습니까? 쌀값은 아마 여기 원주나 강남 큰 차이 없을걸? 그죠? 근데 쌀 하나 만드는 이 생산비가 비옥도 좋은 땅, 나쁜 땅 분명히 큰 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생산비 차이. 같은 말이 뭐냐?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신답니다. 물론 여기 기본 전제 뭐가 있는가 하면 수학 체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학 체감 법칙이. 이 말라면 전부 다 이건 리카도 거. 자, 다시 한 번 더. 또 갑니다.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그냥 번역해 그대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 말이지. 위치와 밀접한 관계 있는 게 요 세 개 중 누구? 네, 아니 위치와 관련된 말이 누구냐 이 세 개 중에서 운송비지. 그래서 운송비 절약이 뭐냐? 이게 지대가 된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원래 티네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자기 땅을 보니까 어떤 재밌는 사실인가 하면 모든 땅의 비옥도는 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떤 땅에 쌀을 생산하든지 생산비는 같을 것이고, 그죠? 또 쌀 생산량도 같겠네 이거? 그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마을이 있는데 이 티넨 집안 자체 이 땅은 넓은데 다 경작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작을 주는데 즉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주변에 참 재밌는 건 A 땅과 B 땅과 C 땅인데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주로 어떤 땅을 굉장히 선호하겠습니까? 요 마을이 있어, 마을. A 땅 선호하죠. 왜 그러냐 보니 이유가 있어. 자, 어차피 아까 말한 비옥도 같다 했지. 어떤 땅에 곡물 등을 생산하든지 생산비 같고 생산량 같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진 걸 마을을 좀 더 크면 도시에 도시 안쪽 갈 때 운송비가 차이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 운송비 절약이 뭐냐고 이게 지대인데, 자 다시 해볼게. A란 지역은 도시 안쪽 가는데 운송비 30원, 얘 50원, 얘 100원 들어간대.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 보세요. 그럼 초과율 같은 말이 어디 지대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곡물 가격이 얼마냐? 200원. 생산비 100원 들었어. A는 운송비 얼마? A 30원. B, C 100원 들었지. 그럼 A라는 것은 초과율이 얼마 발생합니까? 요거 빼봐 이거. 얼마? 70원. B는 C는 이거 아닙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초과인 자체가 어디 지대라는 걸 사실 아시면서 그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운송비가 얘보다 절감된 만큼 뭐라고?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특징도 좀 기억하시고, 자, 도심 건교는 운송비가 많이 듭니까? 적게 들지? 적게 들지, 그죠? 든 것만큼 지대는요, 지대 비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대가 올라간 만큼 토지가 집약적 이용됩니까? 조방적 이용됩니까? 집약적 이용되겠지, 그지? 지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정리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T네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 이제 리카도로 가볼까? 리카도. 리카도를 여기다 설명할까? 이쪽에서. 자, 중간까지 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 안 되면 그냥 이거 그냥 통 암기해버리라고. 응? 이거만 암기하시면 되니까. 자, 땅이 있는데 A, B, C 땅이 있어. 근데 요 땅들마다 보니까 있죠.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가 10원, 20원, 30원 들어간대. 자, 분명히 이만한 비역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이제 곡물 생산량이 각각마다 최대한 100가마씩 생산이 가능하대. 자, 이렇게는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자, 곡물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되는 덩급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곡물 가격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대라는 게 있을까, 지대. 이렇게 보죠, 지대. 우리 지대 공식이 뭐라고요? 가격에다가 뭘 빼줬다고? 그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다른 말로 리카도입니다. 자, 기본 전제 요거 하셔야 돼. 사람들은 곡물 등을 생산할 때 생산비가 제일 싼 A 등급부터 먼저 생산한다.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항상 곡물이 필요한 양까지만 공급해주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곡물 수요가 50가마 필요하대. 자, 여보세요. 그럼 제일 싼 것이 A 등급 아닙니까? A 등급 최대 생산이 얼마요? 100가마지. 그래서 이때 50가마 생산합니다. B 등급 생산할 필요 있어? 있냐고? C 할 필요 있어? 없지. A만 영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럴 때 뭐 있으면 곡물 가격은 자, 참고로 이거 하셔야 돼.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우리 항상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을 뭐라 한답니까? 한 개지. 에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야. 생산비가. 자, 현재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누구지? A잖아. A의 생산비 얼마요? 생산비. A 등급의 저기 생산비 얼마요?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에 있는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랍니다. 근데 현재 A 등급에서 생산비 10원이지. 지대 얼마? 0이지. 그죠? 자, 곡물가 10원 되고 이게 0입니다. 이렇게 해볼게. 10원 0. 자, 이제 곡물이 보니까 150가마 필요하대. 가볼게, 이제. 자, A 등급 100가마 만들었지. 부족하지, 얼마가? 근데 어디 가야 돼, 이제? 한 개지 몇 등급, 이제? B야. C는 이용할 필요 있어? 없는 거지. 이때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누구? B에 있는 생산비 얼마? 곧 이게 뭐 있습니까? 곡물 가격 얼마? 20원 된대, 이제. 20원 되면은 A 등급에 있는 생산비 얼마야? 생산비. 요 차이가 얼마라고? 요게 얼마요? 지대. 자, B 등급 생산비 얼마요? 얼마 이거면 지대? 0 되겠네. 다시 곡물이 이제 250g이 필요해. 하면 자, A 등급 썩어도 B 썩어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C까지 가야 되지 이제? 자,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몇 등급? C 등급. C 등급에 있는 생산비 얼마? 곡물가 얼마? 30원. 30원 바뀌었어 이제. 자, A 등급의 생산비 얼마? 차이 얼마? 자, B 등급 생산비 얼마? 20원이지. 요 차이 얼마? 요게 지대. C 등급 생산비 얼마? 지대 얼마? 0.
이렇게 해서 각 등급마다 지대가 발생한대. 자, 보세요. 마지막 정리할게.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A 등급인데 지대가 0, 10원, 20원 발생했지.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이 누구냐 따라서 이건 지대를 내는 거지. A 등급 마지막 이용했어. 지대 얼마요? 0. B 이용했어. 얼마요? 10원이지. 이 말은 뭔데? 얘가 좋은 땅이지? 이게 우등지야? 이 나쁜 땅이 열등지거든? 요 차이가 얼마예요? 생산 차이가. 요게 지대라고 싶으면서. 다시. 자, 현재 250원 필요하면 결국은 지대 얼마예요? 20원이지. 왜 그렇습니까? 요 차이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우등지. 요걸 C 뭐 이거 한계지거든? 한계지. 자, 잠시 한계지는 마지막 이용된 땅인데 한계지의 생산비 차이가 얼마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지대야.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뭐예요? 다른 말로 생산비 또는 비용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잠시만. 자, 곡물 수요 50원 필요해. 마지막 이용된 등급 몇 등급? 50원 필요하대. 몇 등급? A 등급. 지대 얼마? 0이지. 자, 150 필요하대. 자, 마지막 이용된 한계지 몇 등급? B지. B의 지대 얼마? 0이야. 250g 할 때 한계지 몇 등급? C 아니에요? 지대 얼마? 그죠? 한계지에 지대가 존재해야 해.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마지막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절대 지대설. 자, 번역 들어갑니다. 번역 보세요. 이 절대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입니다.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 이 말 뜻이에요. 항상. 그러면 지대 원인이 뭐냐 묻는 건데, 그죠? 원인이 뭐냐 묻는 건데,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이 남아돕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한테 이 땅이 됐으면 서로 매매 가능하거든요. 즉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개인한테 소유권, 같은 말이 뭐냐? 사유권. 사유화가 인정되다 보니까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땅에 대해서 지대를 준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면 얘는 기본 전제가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 사실은요, 이 막스는 요 리카드에 있는 이론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고. 왔는데 얘 한계가 뭐냐? 이걸 설명 못한 거야. 이걸. 리카드 가장 큰 단점이. 그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칼 막스라죠. 마르크스라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요것만 정리하시면 끝나. 이 끝이야. 이런 특징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바로 문제 풉니다. 자, 75페이지로 갑니다. 75페이지. 1-2번 가볼게요.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지. 얘는 불러서 본 거죠. 1-3번 가볼까? 예, 생산 요소로 간주한다. 이게 누구지? 신고전. 자, 2-1번부터 키워드 찾아가세요. 차액 나있지. 비용도 나오지. 수학 체감 나와야 됩니다. 같으면 2-1이죠? 1, 2. 비용도 수학 체감 나있지. 누구 이거? 리카.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 이름 나올 수도 있고 제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학자 이름 둘 다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요. 2-2 가보겠습니다. 한계지 생산비, 우등기 생산비 차이. 자, 칠판 보시고 보세요. 곡물이 현재 150 필요하거든. 한계지 몇 등급? 몇 등급?
B하고 이 한계지 생산비야. 이게 더 좋은 우등지지. 요 차이가 얼마라고? 여기에 뭐라고? 그 말 뜻이야.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비 이딴 말하면 전부 다 이거 몽땅 담아 있으면 전부 다 리카드. 응? 이 말이 비용도 차이란 말 뜻이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22 가볼까요? 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쭉쭉쭉 가서 넷째 줄 끝에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2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 즉 비용도 좋은 거지. 좋은 것 차이가 뭐라고? 지대. 그 다음에 2-3 갑니다. 자, 두 줄 끝에 한계지, 리카드, 차익지대는 한계지 지대가 있어 없어? 없지. 2-4번 갑니다. 리카드는 참고로 이건 리카드는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얘는 지대를 뭘 보았습니까? 잉여를 본 거예요. 3-1번 가볼게요. 토지 소유 자체 지대 발생하는 무슨 지대? 절대지대. 넘어가자고. 자, 3-2번 가볼게요. 마르커스의 절대지대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를 발생한다. 따라서 한계지 밖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3-3번 같은 말이죠. 자, 4-11 갑니다. T내는 뭐예요?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했죠. 그죠? 그래 보시고. 자, 4-1 가볼까? 예,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액에서 생산비와 수정비를 뺀 것으로서 잠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공식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매상고액에서 예, 생산비와 운송을 뺀 거지? 이 지대 공식이에요. 그래서 끝에 뭐라 했습니까? 수송비, 절약이, 지대. 이거 누가 말한 거지? T네. 자, 4-13 갑니다. 셋째를 뭐라 했습니까? 수정비나 했지. 그럼 수정비는 무조건 T낸 거야. 다른 학자는 수정비 말한 적이 없어. 사실은.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1, 22 이런 거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4-1 가보겠습니다. 중심지에 가까우면 그만큼 자, 보세요. 중심지 물었죠. 그죠? 예, 그만큼 운송비 많이 적게 들지. 지대 비싸지. 집약주방. 집약적. 누가 말한 거? T낸 거. 4-4 갑니다. 4-2 갑니다. 중심지에서 거리 멀어지면 그만큼 뭐야? 운송이 많이 들지? 운송이 많이 든 것만큼 지대는요? 떨어진다. 그죠? 떨어진다. 네, 요거까지만 정리해 두실 것. 자, 그 다음. 다시. 자, 요약지 우리 63페이지.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정리해 두셔야 돼. 그 중에 뭐가 있냐? 입찰지대곡선. 예시험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알론소. 자, 알론소 입찰지대 나오면 거리만 그려볼게요. 이게 지대이고, 그 다음에 도심과 외곽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각각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질복선이 달라지는데, 현재 이게 A 산업.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B 산업. 얘가 보니까 C 산업.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번 지역과 2번 지역과 3번 지역에서 여기 있는 세 개 산업이 장사등했을 때 나오는 초과인이 얼마 발생한가 봐볼게요. 초과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과인은요. 초과인은 장사에서 나오는 총수익이 있지. 총수익 같은 말이 뭔지 매출액. 액에다가 총비용 빼주겠죠.
이 총 비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정합니다. 자, 일단 잘 보세요. 이제 여보세요. 자, 1번 지역에 있는 여기 장사했을 때 나오는 초과인을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자 A, B, C가 있어요. A는 해보니까 매출액이 100원 발생했대. 100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비용이 보니까 이게 40원 들어갔대. 그 초과는 얼마예요? 60원이죠. 60원. 자, 다시 B란 산업은요. 여기 장사니까 200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액이 200원. 근데 투입된 비용은 보니 이게 150원 들어가더래. 초과인 얼마예요? 50원이지. 자, C란 기업은 보니까 이거 장사니까 300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결국은 수익은요. 비용은 260원 들어가더래. 초과인 얼마예요? 자, 물어보자고. 이때 내가 현재 이 땅 주인에게 월세, 지대를 줄 수 있는 금액은 노력하지 않고 다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대 80원 준다 이 말은 초과인 60원 주고도 내가 노력한 대가 20원 줘야 되지. 이건 나라에서 내가 손해본 거 아닙니까? 우리 항상 장사는 내가 본전 봐야 돼. 본전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야? 내가 현재 A라는 사람은 이곳에 줄 수 있는 최대 지대금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까지? 초과인 발생된 금액까지만 줘야 된다고. 이상 주지. 나는 무슨 손해나 본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초과인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지대금이에요. 이걸 아시라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 참고로 초과인 같은 말이 곧 이게 수년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강의 이거 요약집 보니까 1번, 2번 읽어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2번. 1번, 2번이 아니고 이게 몇 번이지? 기억니은. 62페이지죠? 읽어보시고 이 꼭 정리하셔야 돼. 봤습니까? 자, 저 좀 보자고, 이제. 요 말 묻는 거 보세요. 그러면 1번 지역에서 초과일이 발생한다면 각각에 있는 기업마다 이것만큼 뭐 줄 용이 있지. 요것만큼 지대 줄 용이 있지. 이러면 결국 이 지역은 1번 지역은 이 땅 누가 차지하겠어? 누가? 땅 주인이 누가 주겠냐, 이 땅을. 얘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저기 A 기업 보니 그 말입니다. 각 지역에 여기 있는 이 지역에서 뭐 있습니까? 최대 순형가 같으면 초과니야. 발생할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 지대는 왜? 그만큼 지대 줄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 여보죠. 나 같으면 무조건 장난치면 이거 장난치면 요 말듯이 이거 쓸 거라고 이거 집어넣을 거라고. 최대 매출을 올리면 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누구한테 줘야 돼? A지. 그러니까 절대 각 지역에서 뭐 있습니까? 최대 순형가야. 그 말 대신 절대 최대 매출액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땅 지자한다. 그 다음 니은번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지대 지불곡선 차이가 있냐는 거지. 각 산업마다, 그죠? 무슨 차이 때문에? 이 차이 아니야? 이게 누군데? 순형가 초과인 차이지. 그 말 대신 이 말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응? 이거 무조건 틀린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각 산업들마다 지대지불곡 차이가 있는 건 순형가, 즉 초과인 차이지. 절대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매출액 총수익 차이는 아니다. 자, D급번 읽어보시고 봤습니까? 자, 이거 보자고요.
그럼 도심 안쪽에 이 땅 누가 차지할 거예요? A, B, C 누가 차지합니까? A지. A가 지대지불 곡선 기울기가 가장 급경사이더라. 리얼번 읽어보시고. 봤습니까? 7번 보세요. 요 지역의 A 산업은 초과인이 얼마 발생했어? 발생했지? 그럼 초과인이 발생한 만큼 나는 얘한테 뭘 줘야 돼, 이제? 지대 줘야 되지? 지대 얼마 줘야 돼? 요거만 주었지, 이제. 주면 이제 초과인 발생해? 안 하지. 0이 되지. 요 말은 이 지역, 지대 곡선상에선 정상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점이라고. 얘 뭐 장난치겠습니까? 요 말 대신 요걸 딱 집어넣어. 요걸 갖다가. 초과인이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윤이 0. 같은 말. 말 좀 했어. 초과인이 0. 같은 말. 정상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라고. 절대가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극대화된다 쓰면 틀려. 그 4개 기억하셔. 자, 일단 이거 했으면요. 이거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누구냐?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할 게 누구냐? 얘라고, 얘.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고. 자,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돼. 보면 얘는 틀린 답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 4개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말 대신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했지만 지대 곡선상 반드시 뭐야? 정상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초과인이 극대화된다 해서 이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3페이지 2번 도시 공간 구조. 자, 63페이지 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다시 요약집 67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제 그림 갑니다. 그 그림을 보셔야 돼. 보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그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여기에 CBD고 CB는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점이 또는 천이지역, 저소득계층, 고소득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저소득입니다. 같은 계층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그죠? 동일 계층은 동일한 깊이에 같이 있다고.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동일한 계층은 깊이심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동심원 이론 씁니다. 그래서 동심원 누가 말했냐? 버제스가. 한 번 더요. 밑에 있는 그림 가볼게. 그림 뭐 이렇게, 자, 그림도 안 그립니다. CBD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뭐 이런 모양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고급 주거지고, 이게 저급 있다 칠게요. 얘는 같은 계층 원 형태야, 부채꼴이야. 그래서 한자리 부채꼴에서 부채 선자 쓴다고. 선형 이름.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자, 마지막 보세요. 요 CBD가 있는데,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외곽 보니까 뭐 있는가 하면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공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핵이 여러 개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냐? 다 핵심이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갑니다, 이제. 이 그림 자꾸 생각하면 답이 눈에 보인다고. 자, 가볼게. 이 동심원은요, 다시 우리 앞에 63페이지. 동심원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겁니다. 보세요.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 간다는 사실 아시죠? 이런 참고로 저 밑에 천이가 뭐냐?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70, 80? 이때 보니까 도심 건구에 뭐가 있습니까? 구로. 우리 옛날 구로 지역이 있었지. 구로동. 에 가보니까 대부분 그때 뭐 있습니까? 공장 있고, 또 집도 굉장히 소규모, 낡은 집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지. 주거 공장이 막 섞여 있는 지역이 있어. 이런 지역 보통 다른 점이야, 이게. 모든 막 섞여 있는 지역. 그럼 보통 다르면 설럼가 이런 지역이 있는 건데, 공장이나 상가, 뭐 주거 막 섞여 있는 지역이죠. 그런 걸 보통 점이 있던 천이라 쓴다고. 이게 일단, 그런 개념 보시면.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으면 도심 안쪽이 있어. 이걸 관념에서 갖고 있으라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만, 그 다음에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항상 비교할 때 요 두 개 비교하세요. 요 두 개. 도시는 점점 커지죠? 그죠? 성장해. 자, 하는데, 칠판 보시고요. 원래 이게 참 잘 맞는 게 서울시가 참 잘 맞는데, 서울시는요, 1960년대 행정구역이 딱 두 개였어. 종로구와 중구 두 개, 중구. 60년대. 이 안에 뭐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상업, 주거, 공장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속에. 그 서울이 점점 이제, 포화되겠죠? 포화되면 이제 뭐 있습니까? 70년 가서 여기는 5개 구를 더 추가시켰다고. 경기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안에 있는, 뭐 있습니까? 여기 공장이나 주거 밖으로 빠져나오지. 그죠? 자, 또 80년 가니까 이제 총 여기서 뭐 18개 더 추가되었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80년 가보니까, 90년 가보니까 이제 여기 주거 있고 나중에 뭐 있어? 공장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에 주거 공장 혼재되어 있던 지역이 조금 더 도시 커지면 결국 이 지역은, 상업은 도시 안쪽에 있고 주거 공장 밖으로 빠져나와. 그 다음 것은 이제 뭐 주거 공장 분리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걸 갖다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동심원.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도시는 점점점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커지면 여기 있는 이 지역을 침범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아까 이거 한 적 있지? 어떤 기능이 다른 지역에 투입된다, 이게 뭐라고? 침입이지. 그러니까 도시는 커지는데 침입과 선의와 그다음에 경쟁과 동화 경쟁을 통해서 점점점 서울시 수준이 커지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 설명이 누구냐? 곧 이게 동심원. 그런데 다시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잠시만 요 그림 모양과 자, 쭉 가볼게요. 쭉쭉. 자, 요 그림 같은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누가 말한 건데? 티네. 티네는 농업지대, 도시지대. 농업지대를 갖다가 자, 다시 얘 제목이 뭔데? 도시를 끌고 온 게 누군데? 버저스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티네의 농업 이론을 갖다가 어디 끌고 왔다고? 도시에 접목한 사람이 누군데? 버저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버저스. 그 다음요. 자, 중요한 거요.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 이거. 보세요. 자,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을,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은 도시만 쪽 외곽. 도시만 쪽에 누가 살고 있어? 저소득이지. 구분하셔야 돼, 이거. 저소득 계층이 차지하더라. 또 갑니다. 자, 한 번 더.
범죄 등이 발생되는데 범죄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소득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소득이 낮은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안쪽이야.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선형. 보세요. 얘는 좀 달라. 항상 살기 가장 좋은 동네, 교통 등이 굉장히 편리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은 적이 있죠. 이런 제일 먼저 얘가 이 집을 먼저 가져간다. 고급이. 가장 나쁜 점이 결국은 저급이 가져가. 이런 특징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한 게 누구냐, 사실 얘라고, 어쩌면. 그러니까 도시는 진짜 이렇게 원형대로 안 커진다는 거야. 도시가 보는 게 있죠. 이런 지역에 산이 있고 강이 있어, 이쪽은 더 이상 안 커진다는 거야, 이게. 특정한 지역만, 계속 특정 지역만 계속 커진다, 이렇게. 이런 지역은 뭐냐, 결국은 교통 등이 발달된 점은 계속 커진다, 이 말뜻이. 그러면 자, 가볼게. 도시가 성장할 때 도로 뭐요? 교통이 어떤 지역? 발달된 지역만 계속 커진다, 이 말뜻이라고. 모든 지역의 원형 형태로 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것을 비교하면 되고, 요거 비교할 거요. 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그죠? 이런 등의 지역은 누가 차지한다, 이거는? 다른 거지,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 이거. 요건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핵심 갑니다, 이제. 다시 칠판 보시고. 자, 도시만중 집가 싸, 비싸? 외곽 지역은?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업종들마다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산업은 도시만 쪽 가겠지만,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산업은 결국은 외곽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런 핵이 발생했던 요인은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결국은 이런 외곽 핵이 발생한다 이거요. 그런데 잠시만, 주거와 공장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분리된 게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거는 같이 있어야 되지.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동종업종이, 같이 있으면 집적 이익이 있으면 같이 뭐 있겠지. 이런 걸 다른 걸 먼저 합니까? 양립성 때문에 같이 뭐 있더라. 주거 공장 분리돼 있지. 그죠? 분리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종업종, 주거와 공장은 서로 다른 업종이니까 얘들은 뭐 있습니까? 분산이 있지 않는다. 같은 말이 뭐냐? 비양립성. 이런 것만 정리하시고. 이 양립과 비양립 구분할 수 있죠. 노래방과 술집이 양립이야. 술집과 교회? 하여튼 그런 게 비양립이라고. 대충 개념 파악되겠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어디를 갈 건가 하면요. 80페이지로 흘러갑니다. 80페이지. 자, 1번 이런 거 하지 말고 2번 하지 말고 3번 갑니다. T 내내 고립구 이론을 갖다가 버젯의 동심에서는 어디에 접목시켰죠? 도시분에 접목시킨 거지. 그 다음에 1-4번 또 버젯의 동심의 이론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설명했다. 자, 이게 이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서울시는 1960년대 딱 2개 구지. 요 안에 주거, 공장, 상가 다 있어. 이런 거 보통 이런 말을 들면 뭘 한다면 이게 섬이든 천이야, 천이. 그러니까 포화된 게 5개도 구를 더 편입시켰지? 그러니까 조심한 점에 상업만 있고 나머지 주거, 공장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다시 이게 뭐 있습니까? 80년 다시 이게 더 분화됐지. 그래서 상업,
주거, 공장 이렇게 분할됐다고. 이런 걸 설명이 누구냐? 동심원. 그 다음. 자, 1-5번 갑니다. 키워드. 친입, 경쟁, 천이 나눈 순간 몽땅 누웠고. 동심원. 1-6번 같은 거죠? 1-7번 갑니다. 천이 곧 점유지역인데 이건 슬럼과 빈민가입니다. 얘는 무조건 중심지야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소득이 낮은 분은 도심 한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범위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도심 한쪽 갈 수밖에 없다고.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무조건 중심지 다음에 점이야. 점이란 슬럼가를 생각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7, 2 갑니다. 동심원 이런 그러면 점유지역은 고속층보다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도심 쪽에. 가까이 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게 뭔가 하면 1-73하고 2-21, 22, 23 요거 세 개 비교해요. 1-73과 2-21, 22, 23 요거 세 개 비교하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 이 말이죠. 예, 교통 등이 편리하고 접근성의 양호한지는 이 뭡니까? 동심원은 누가 정합니까? 저수도. 선형은? 그거 문제가. 그거 꼭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73 가볼게요. 예, 저수도층에서 고용기회가 많고 접근성 양호한적이 입지아주죠. 그래 보시고 다시 2-21 가볼까? 주택구입 능력이 높은 고속층은 간선도로의 인근, 도로교통이 발달지에 가는 거지. 자, 2-2 가볼까? 자, 교통선 축으로 해서 접근성 양호한지 간다 고속이지. 자, 2-23 가볼까? 이건 호이트 선형 묻는 겁니다.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 양호한지 입지한다. 이게 뭐요? 예, 주택 지불 능력이 높다.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고소득이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1-8번. 1-8번. 자, 질병 등이 적은 지역은 고급, 중심지 멀어져 가까이 있어. 멀어져 있는 거죠. 자, 우측 2-21 갑니다. 키워드 부채꼴, 교통축. 무조건 이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12 교통망라이. 교통하면 전부 되게 쓰는 거예요. 호이트죠. 그래 보시고 자 3- 넘어갑니다. 3-11 3-11 다핵심은 도시가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부 중심지다. 이건 다핵 묻는 거지. D장 가볼게요. 3-21, 22, 23 요거 세 같은 건데 다핵심은 2일 가볼게요. 예,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유사활동에 집중되는 성향 2-2 가볼까? 다핵 발생 요인은 유사활동 간의 집적 지향이지. 이질활동에 뭐 있습니까? 비양립성이지. 같은 말 3-23 가보니까 상호 편익을 가져다 준다. 이건 다른 말로 요건 뭐 집적이 동종업종이지. 동종업종은 뭐요? 집적 지향력. 다 같은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에게 발생되는 거죠. 4번은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내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집을 선택한다. 그래서 소득과 교통비 둘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부하실 때 자 오늘 할 거 공부하실 거 제일 먼저 경기 변동은 100%합니다. 이건 별개로 보더라도 우리 2장에서 공부 순서
첫 번째, 지대. 두 번째, 도시 공간 구조. 세 번째, 여가 과정. 네 번째 뭐 있냐? 효율적 시장. 다섯 번째, 부동산 특성, 시장 특성요. 이래 공부하시면 적어도 앞에 있는 요거 세 개를 무조건 내 걸 가져가셔야 합니다. 요거 세 개. 그러니까 이런 건 가끔 시험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세 개는 무조건 각각의 매년 시험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세 개만 확실하게 내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각각을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문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래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